지금부터 제가 부동산 간담회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시티, 올바른 도시, 그리고 올유, 올뉴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외부 영업에서 상당히 많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유,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뉴, 그동안 창원에서 보실 수 없었던 도시를 새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외부 영업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문지 받아오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각티슈를 안 받아가셔. 그냥 와서 그냥 쓰시겠대. 대신에 문자만 정확하게 달래요. 이 정도로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던 사업이 이 사업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메트로시티 1차 때를 기억하세요? 1차, 2차 말고 1차가 언제였냐? 2006년도에 분양을 했죠. 제가 그때 당시 어디서 분양을 했었냐면 부산의 센텀시티 걸 분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창원에서 그 전에 시티7 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트로시티 1차를 할 때 모델하우스 입장 대기줄만 해도 1km가 넘는 행렬이 벌어졌어요. 모델하우스 추첨 어디서 했어요? 기억하세요? 마산운동장 빌려서 했죠. 그죠? 거기 빌려서 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됐어요. 근데 이런 메트로시티가 진짜 빛을 발한 게 언제였냐? 분양할 때 아니었습니다. 언제였죠? 입주하고 나서였어요. 입주할 때 아시겠지만 우리 사장님들 메트로시티 1차 같은 경우에가 적게는 8천만 원, 많게는 2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메트로시티 1차가 입주를 하고 나서 메트로시티 2차가 2012년도에 분양을 하게 되죠. 1차 때의 경험치 때문에 학습효과라고 하죠. 고객들의 학습효과 때문에 2차 때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분양을 완료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단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분양할 때보다 입주할 때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이 있었고 입주 이후에 해마다 지나갈 때마다 프리미엄이 더욱더 상승되게 됩니다. 이런 학습효과가 아무래도 저희 유니시티를 기다리시는 고객님들의 좀 자극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학습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유니시티를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존의 창원의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 같고 일반 고객님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창원도 한계성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한테 브리핑 하실 때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창원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죠. 여러 가지 천주산이나 팔룡산으로 둘러싸이는 분지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권에 대한 확장이 거의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시내권에 들어와 있던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시내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사업지 유니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앞에 말씀드렸던 메트로시티나 시티7 같은 학습효과 그리고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사장님들이 유니시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저희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 단지가 군부대 이전 부지이기 때문에 시내권에 앞으로 저희 단지 말고 이렇게 6,000세대 이상이 들어올 단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유니시티 같은 경우에 전체 조감도입니다. 총 6,100세대로 되어 있고 일단은 공공주택 부분에서 9만 평 이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초중고등학교, 학교 용지가 12,000평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만 갖춰져 있는 게 아니죠. 공공지원시설이 있어요. 저희 위플랫에 보시게 되면 그 맨 윗부분에 공공 업무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가 약 24,000평.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의 자랑거리죠. 상업용지 15,000평 이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앙공원과 사하공원, 중앙공원 약 15,000평, 사하공원 74,000평 이상. 이 부분들이 총 32만 평이 넘는 규모로 개발이 됩니다. 말이 32만 평이지 영남 지역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라고 보셔도 돼요. 단일 브랜드로. 사진 다 찍으셨죠? 넘길게요. 유니시티의 단계별 개발 계획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할 물량은 창원중동 유니시티에 1단지, 2단지를 우선 공급하고 하반기에 유니시티 3단지와 4단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창원 북면 유니시티를 분양하기로. 북면에도 저희 유니시티가 있어요. 39사단은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북면에도 있었죠. 두 개를 전부 다 함안으로 이전시켰기 때문에 3단계는 북면 유니시티, 그리고 4단계는 창원 중동 유니시티의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다음 달에 분양하는 거는 요거겠네요. 그죠? 1단지부터 보시게 되면 지하 3층에서 최고 42층까지 올라갑니다. 창원 지역에서 일반 아파트로는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상복합 제외하고, 그리고 전체 1단지는 1803세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하 3층에서 지상 42층, 그리고 106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에서 135 타입까지 중소형 평형대와 중대형 평형대가 전부 다 골고루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42층 높이, 최고 42층 높이에서 제가 이 사업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헬리캠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갖고 싶으세요? 드릴까요? 뭐 다 아시잖아요. 42층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계획도 찾아봤어요. 앞으로의 개발 계획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얄층이라는 건 내가 살기 편한 층이 로얄층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뭐가 가리냐 안 가리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상 그 주변 건물이 높은 건물이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층에 있나 위층에 있나 뭔가 특별한 게 보이거나 바다가 보이거나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층이 되더라도 뭐 개방감이라든지 조망감이라든지 거기에 뭐 일조권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다들 기대는 하시죠. 나도 내가 원하는 로얄층에 당첨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은 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감히 말씀드리죠. 일단 당첨이나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여기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마 사장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시를 보시게 되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저희 사업지 북측으로 보게 되면 남해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이 있죠. 그래서 지금 부산을 가는 길이 저기 창원터널 넘어서 가는 길도 있고 이 길 따라 가는 길도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집이 이쪽이 아니고 서울이다 보니까 공항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용하는 도로가 저쪽 도로예요. 그리고 창원의 메인 도로죠. 메인 도로가 아니라 창원역이 인근에 있고 창원의 메인 도로인 뭐 의창대로, 원희대로, 창원대로가 다 인접해 있어서 교통 편리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팔룡터널이 있습니다. 이 팔룡터널이 설치되면서 기존 교통량의 적어도 일부 한 20% 이상은 해소가 된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청약을 하시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유니시티의 제일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내 중심지의 새로운 신도시.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답이었어요. 제가 교육활동할 때 한번 쓰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시내 중심의 새로운 주거 중심이 될 수 있고, 저희 사업장은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제가 봤을 때 6100세대의 대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했죠. 물론 세대수로는 창원 지역에서 그 성원 아파트인가요? 성원 아파트가 6,500세대가량 되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상업지역과 공원지역과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부지 면적, 개발 면적으로 봤을 땐 저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진입광장에서부터 하고 단지 내 입구에서부터 하면 500m가량 돼요. 그리고 각 곳마다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진입광장부터 중간 부분, 이 아래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죠. 산책로와 휴게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각 곳에 경관 필드를 마련해서 이 중앙공원 자체가 다 테마가 있는 곳이에요. 면적은 약 15,000평. 이 사하공원도 지금 그 동산처럼 돼 있는 모습이 뭐 교육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각각 공간마다 뭐 김종영 미술관, 병영체육관, 진입광장, 생태역사 체험할 수 있는 곳, DMG 파크, 이벤트 경관들, 이런 식의 테마를 갖춘 공원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공원 안 가셔도 돼. 애들 데리고 멀리 안 나가셔도 돼요. 그냥 단지 안에서 산책하시면 그날 하루하루가 소풍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대형 쇼핑시설 말씀하셨어요.
규모로 따지면 약 10만 평 규모의 복합 상업시설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쇼핑뿐 아니라 문화, 그 다음에 오피스 시설까지 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지와 상업용지, 이걸 복합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들도 있을 거예요. 단지 내 상가가 어디 들어갈까? 저희는 다 전부 다 센터에 위치하게 돼요. 이 센터에 위치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모양도 약간 스트리트몰 형태로, 기존에 그냥 뭐 주출입구 쪽이나 이런 쪽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닌 4개의 필지에서 어디에서 살더라도 단지 내에 근린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센터에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지, 4단지까지 전부 다 공통적인 거는 1000세대가 다 넘어가요. 저희가 왜 이렇게 설계를 했겠어요? 어디 하나 치우침이 없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그 보육시설들 같은 경우 있죠. 300세대 이하에는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그죠? 3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그때마다 이제 면적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전체가 다 4개 필지가 1000세대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공원이 어떻게 생기는지까지만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저희가 몇 해 전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저희가 우리 사장님들께 보내드릴 수가 없는 게 설계 부분에서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부분만 한번 보시면 돼요. 나라를 지키는 곳에서 삶을 지키는 곳은 이제 중앙공원과 사화공원이 시민을 위한 쉼터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공공공원, 장소의 흔적을 기억하는 역사공원, 일반 공원과 차별화된 명품 공원, 창원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역사와 자연을 살린 명품 공원으로 창원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